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군면제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오후 2시였죠. 법사위 위원장실에서 이제 그 자료를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검토를 좀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부동시 관련된 자료가 이제 결국 공개가 됐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1994년 당시에 첫 번째 검사 임용할 때 제출했던 그 신체 검사서, 그리고 2002년에 재임용 당시에 제출했던 신체 검사서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과거에 군입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신체 검사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동시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시를 통해서 군 면제를 결국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병역 기피성 어떤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을 가능성, 이것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먼저 논란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법사위에서 확인된 그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윤석열 시력검사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자의 이제 1982년 그 당시 군 신체검사 기록에 따르게 되면 시력차는 보시는 대로 0.7입니다. 물론 이 시력차만으로 이제 뭐 소위 부동시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굴절률 측정치인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검사 방식이 일단 다르고요. 그래서 시력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굴절률 값, 디옵터라고 하는 그 값인데, 다만 군 면제 판정을 받는 3디옵터 이상이 나오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그 시력차가 한 0.7 이상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군 신체 검사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의 그 시력차만 보게 되더라도 당시에 이제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다만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윤석열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출된 이 윤석열 후보자의 병적 기록표, 디옵터 측정 값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동시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몇 디옵터로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3디옵터 이상이면 모를까, 그 이하가 되면 보통 시력격 차마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편차가 커야, 그 격차가 커야만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옵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던 중에 과거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의 당시 진단서의 제출을 받아봤던 최강욱 위원장,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시력이 3 미만 디옵터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면제 사유가 아니지 않냐, 미해당되는데 어떻게 면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거 우한 시력, 오른쪽 시력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다라는 해명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윤석열 후보자의 시력검사 기록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기록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동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윤석열 후보자가 보시는 것처럼 1994년 첫 검사 임용 당시와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의 시력차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0.2와 0.3으로 판정을 받으면서 이 면제 판정을 받기는 이 어려운 아주 정상적인 시력차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이상한 시력의 변화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함께 보죠. 군 면제 시절의 그 시력 차이는 0.7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94년 검사 임용 당시에 0.2, 그리고 2002 재임용 당시에 0.3,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가 갑자기 2019년 검찰총장 인사 검증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에 제출했던 자료였죠. 거기서 여기 0.85로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가 2019년 이제 7월 당시죠. 그 청문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또 0.7로 이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면서 부동시로 회귀한 듯한 좀 황당한 변화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안과 전문의들한테 쭉 검사를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시 판정으로 안 좋아진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금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초에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병역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합니다. 즉 이는 윤석열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군입대 당시 그 신체 검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검한 결과 자체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뭐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윤석열 후보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 검안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의도해서 조작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죠. 윤석열 후보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다시금 현재 공이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확인해보면 끝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뿐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내용들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그 군면제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7월 청문회 당시였죠. 하루 연차를 내서 진단서를 떼어와요. 그래서 제출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진단서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의혹이 또 발생합니다. 그 사진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굳이 자신의 집 반경 1.5km 이내에 안과가 무려 60여 곳이나 있는데 그리고 안과가 아니라 안경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집에서 40분 거리나 되는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간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의혹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발급받은 분당대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역시나 굉장히 이상했죠. 자, 최근에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2019년에 약물을 투입해서 동공을 확대했고 30분 기다려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부동시 테스트다. 그때 부동시를 확인받았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물 투입이 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굴절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자동 굴절 검사랑 현성 굴절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동 굴절 검사와 현성 굴절 검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자동이냐 수동이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검사 자체에서 제대로 된 디옵터 값을 얻으려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 이 안약 형태로 이제 조절 마비제를 투여를 해가지고요, 눈의 근육을 조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의 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재야 정확한 디옵터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넣고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잰다라는 거예요. 실제 병무청에서 부동시와 같은 눈의 문제 때문에 이 군면제를 받게 되려면 이 조절 마비제를 투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이 조절 마비 굴절 검사에 대한 기록을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병무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과목 질환별 구비 서류 안과에 들어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부동시의 경우에는 조절 마비 굴절 검사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현재 이렇게 병무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 윤석열 후보자가 굳이 40분이나 걸려서 갔다 온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끊어온 그 진단서를 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자동 굴절 검사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서 보시면 2.5 디옵터의 양암 부동시를 보인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 안과 전문의들이 얘기를 하는 건 다 하나같이 공통적이에요. 안약을 넣어서 굴절 검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진단서에 이 자동 굴절 검사라고 적힐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요거 두 가지 검사에 선행되는 조절 마비제를 투여해서 이제 그 30분 있다가 이제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절 마비 굴절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다가 투여를 한 다음에 굴절 검사를 받게 되면 이처럼 자동 굴절 검사라고 적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절 마비 굴절 검사라고 통상적으로 적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즉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제 제출했던 이 윤석열 후보자의 그 진단서에서 이제 디옵터 값을 적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이 진단서가 윤석열 후보자의 정확한 디옵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출된 진단서가 교정되지 않은 시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좌안의 굴절률은 0 디옵터, 우안의 굴절률은 마이너스 1 디옵터. 그래서 결국 좌우의 굴절률 차이는 통상적으로 1 디옵터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5 디옵터라고 진단서에 적힌 것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디옵터라는 진단서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 시력에 2. 디옵터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허위 진단서라는 지적,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서를 40분이나 걸려서 끊어왔다라는 것도 의문인 거고, 그리고 자동 굴절 검사가 아니라 조절 마비 굴절 검사라고 적혀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의문투성이인 진단서인 거죠. 결국 윤석열 후보자의 눈은 이 특수통 출신답게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처럼 선택적 부동시라는 것이 확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부적절한 방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검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을 안 받는 이유, 유승준 꼴이 날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네, 화면이 틀어졌네요.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감사합니다.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